안녕하세요. 경의선공유제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랙리스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굉장히 음침한 권력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어떤 사람은 돼, 어떤 사람은 안 돼, 특히 안 돼, 이 사람은 빼라고 하는 리스트를 관리하는 게 이제 소위 블랙리스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의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블랙리스트가 무서운 것은 실제로 그렇게 권력이 작동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A, B, C라고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A, B, C가 배제될 때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배제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배제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검열이 생긴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무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요. 사실 이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시국선언, 즉 예술인들이 이 블랙리스트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그 시국선언이 일어난 지 이제 3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여전히 이제 천착하고 있는 그 문화예술계 단체 이름이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난 이제 11월 4일에 그 인디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3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사회에 있는 다양한 블랙리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문화예술계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 블랙리스트가 작동 가능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고 이 시스템이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은 이 회로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 회로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이 회로에 전원을 넣게 되면 다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사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오동석 선생님, 인권과 관련돼서는 박진활동가, 노동과 관련돼서는 최현실 노무사님,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돼서는 정용철 선생님이 참가를 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있는 블랙리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동석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겁니다. 블랙리스트를 누가 한 거죠? 예, 국가가 한 겁니다. 국가가. 그러면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즉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곧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가해자인 블랙리스트의 가해자는 곧 시민이기도 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동석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국가기관에 있는 어떤 관료 그리고 그 직접적인 가해자를 징치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시민 스스로가 곧 국가인 시민 스스로가 스스로도 그 가해자의 일부였음을 고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일종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의 가해자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였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자기 고백과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인권 관점에서의 블랙리스트 문제에서 가장 시사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룰 때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과거에는 어땠나라고 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현재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굉장히 좁게 바라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과거를 보게 되면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재의 문제가 되기 힘들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전제를 좀 걷어내어야 이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특히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사실 최현실 노무사가 얘기한 노동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요.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워낙 단위 사업장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제40조에 취업 방해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취업 방해 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거는 정부나 아니면 개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문제는요. 취업한 사람에 대한 괴롭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취업을 방해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왕따시키잖아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외부로 돌립니다. 이런 일이 이제 KT에서 주로 있었는데 KT 같은 경우는 민주노조가 만들어지자 그 민주노조에 있는 노조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취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조선업계에서도 있었습니다. 조선업계에도 이 공장에 들어가려면 이제 태그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 개인의 출입카드만 계속 오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류가 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이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택배 노동자나 드라마 제작 스태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상시 해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최현실 노무사의 지적에서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이 블랙리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가장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체육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그 문화연대에서 활동하는 정용철 선생이 해주셨는데 사실 체육계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대놓고 배제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체육계에서 논란이 됐던 그 성추행 교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재밌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 교수에게 학생을 맡긴 부모들이 우리라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단톡방에서의 논의가 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체육계는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좁은 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건드는 사람들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처럼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소위 우리가 블랙리스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좀 나쁜 관료 혹은 나쁜 선출직 공직자가 하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통합과 배제를 기본적인 원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작동돼 버리면 그게 곧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이주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혐오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는 블랙리스트 기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배제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블랙리스트 그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3주년을 맞이해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과거에서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몇몇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예 작동이 불가능한 개방적이고 열린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믿는 편이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 대다수는 그런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3주년 그리고 내년에 이제 총선을 맞이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이제 다뤄질 건데, 저는 이 블랙리스트를 좀 넘어서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